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입니다. 오늘은 엘든링을 다뤄보려 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고전 게임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엘든링 DLC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특별 편성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늘 그렇듯 제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엘든링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2024년 6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트릴로지, 블러드본, 그리고 엘든링 본편을 모두 너무 재밌게 했던 소울류 팬이라서 이번 DLC를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고 출시되자마자 애기 재워놓고 밤새 달렸습니다. 온 맵을 샅샅이 핥아먹으면서 밤마다 집중한 결과 저의 체력은 바닥이 났지만 어쨌든 최종 보스 잡기까지 약 일주일 동안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번 엘든링 DLC에는 논란이 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지도에 떨어지는 가시성과 그림자의 가오 성장 곡선, 그리고 보스 난이도의 불합리함이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오늘 소울 시리즈의 카메라 무빙과 유저가 느끼는 경험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엘든링 DLC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어지러운 카메라 무빙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프롬게임 고질병 같은 거긴 한데 화면을 다 가릴 정도로 거대한 보스가 정신없이 날뛰다 보면 카메라가 엉켜서 유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보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패턴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DLC 보스 중에서는 신수 사자무하고 황금하마, 특히 얘네들이 카메라 무빙을 무기로 활용하는 보스로 악명이 높더군요. 저는 특히 신수 사자무 잡는데 고생을 좀 했는데 패턴도 지랄맞지만 하도 빙글빙글 날아다니니까 시점이 꼬여서 패턴을 보고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DLC를 플레이하면서 카메라 무빙과 보스의 위압감, 그리고 유저의 성취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울류는 맵을 탐험하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강해 보이는 보스를 수백 트라이를 통해 결국에는 잡고야 마는 데서 오는 성취감, 이것이 최고의 재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유저가 보스를 잡으며 느끼는 성취감에는 보스의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인간형 보스가 나오긴 하지만 설사 인간형이라 하더라도 유저보다는 몸집이 크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보스가 크면 유저들은 압도당하는 기본을 맛봅니다. 저런 무식하게 크고 징그럽게 생긴 놈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잔뜩 쫄아있는 채로 첫 트라이를 시작하게 되죠. 특히 소울류 초보들은 보스의 크기에 더 압도되곤 하는데요. 때로는 과감하게 앞구르기를 해야 피해지는 패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들은 패닉에 빠져 계속 뒷구르기만 하다가 얻어맞고 죽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스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저는 위압감을 느끼며 그에 따라 보스를 끝내 잡아냈을 때의 성취감은 더 높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취감을 위해 보스의 크기를 늘리는 것과 카메라 무빙 간에 어쩔 수 없는 시소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잡는 맛도 좋아지지만 대신 카메라와 시점이 엉키는 데서 오는 유저의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스나 몹이 작으면 작을수록 카메라 무빙은 단조롭고 시점이 꼬일 일이 적습니다. 그 대신 위압감이 적어지고 잡는 맛도 상대적으로 줄게 되죠. 그래서 소울류에서는 보스의 크기와 카메라를 유도하는 보스의 움직임 간 절묘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엘든링을 포함한 소울류의 보스전을 잘 관찰해보면 나름대로 법칙성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스의 크기가 크다면 그 대신에 움직임을 느리게 설계해서 카메라가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보스의 크기가 작다면 움직임을 빠르게 설계해서 어느 정도는 카메라 전환이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동적인 전투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산하여 설계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법칙이 언제나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크기가 큰 주제에 움직임이 몹시 빨라서 유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보스들도 있죠. 엘든링 본편의 별 부수는 라단, 엘데의 짐승 같은 보스들은 큰 덩치에 비해서 움직임도 좀 빠른 편입니다. DLC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신수 사자무라든가 황금 하마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엘데의 짐승이나 별 부수는 라단 보스전을 할 때 불합리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카메라 시점이 자꾸 꼬여서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신수 사자무나 황금 하마는 미친듯이 돌아가는 시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두 쪽 모두 크고 빠른데 그럼에도 유독 DLC 쪽 보스들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카메라와 보스의 크기 간의 시소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보스가 커질수록 시점이 꼬일 수가 있어서 움직임을 느리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스가 큰데 빠르다면? 엘든링 본편에서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카메라 무빙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 가지 장치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보스들보다 넓은 필드입니다. 본편의 라단이나 엘데의 짐승은 크고 빠릅니다. 하지만 보스전 필드가 매우 넓고 보스는 종종 유저와 거리를 벌려줍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때 유저는 보스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보스의 패턴과 움직임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시점상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상대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수월하게 패턴을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학습하고 나면 유저와 보스 간 거리가 좁혀진 상황에서 카메라가 꼬여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유저는 머릿속에서 보스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보다 수월하게 패턴에 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DLC의 보스들은 어떨까요? 신수사자무와 황금하마는 크기도 큰 주제에 빠릅니다. 그런데 필드마저 좁죠. 좀만 구석에 몰리면 카메라가 미친듯이 회전을 하니까 하다가 죽기 일쑤입니다. 그나마 좁은 필드 안에서 유저가 보스와 억지로 거리를 벌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됩니다. 하필이면 호전성까지 엄청난 보스들이다 보니 조금만 멀어질라 치면 보스들이 막 달려오고 날아오면서 죽어라 거리를 좁혀대거든요. 게다가 광역기를 날려대기까지 하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의 크기는 더 적게 지각될 수밖에 없겠죠. 어딜 가든 맞게끔 장판을 깔아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무빙, 보스의 크기, 유저의 성취감,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든링 본편에서는 나름대로의 법칙성과 보조 장치를 통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보스가 작으면 좀 빠르게, 크면 좀 느리게 하되 그 법칙에 벗어나는 큰 보스들은 유저가 원경에서 조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겼죠. 하지만 DLC에서의 보스전은 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덩치도 큰 주제에 좁은 곳에서 죽어라 달려드니까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보스전을 치르는 내내 어지러운 카메라 무빙의 공격을 받고 불합리함과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느낌의 분석, 접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작품에 관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도 매우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